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실리빙TV 유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정원이나 텃밭에서 키우기 쉬우면서도 맛있는 과일나무 7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서 비슷한 영상을 처음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새로운 정보와 재배 노하우를 반영해서 최신 버전으로 다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유실수를 선택한 기준은 첫째, 과일나무니까 맛이 좋아야 되겠고요. 둘째, 관리가 쉬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과일나무는 병충해 피해 때문에 곤란을 겪기 쉬운데요. 병충해 피해가 심한 이러한 과일나무들은 우선적으로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될 나무는 보리수나무가 되겠습니다. 보리수나무는 우리 환경과 토양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무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의 전체적인 수영도 예쁘고 특히 과일이 빨갛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시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보리수나무는 5월 25일경이면 열매가 처음 익는데요. 모든 과일나무 중에서 가장 열매가 빨리 익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보리수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키우기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충해 아주 강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서 신경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수나무는 4월 초순경이면 꽃이 피는데요. 이때쯤에서 어쩌다가 진딧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딧물 약 한두 번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수나무를 처음 심을 때는 묘목을 60cm 정도 부근에서 다소 높게 커트를 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소 높은 지점에서 커트를 해주면 나무 하단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전체적인 수영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수영은 와인컵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안쪽은 비워두고 가지들을 바깥쪽으로 유인하면 예쁜 수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나무 수영 잡을 때 노끈을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보리수나무를 처음 심고 나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3년 정도가 소요가 될 건데요.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2, 3년 정도 된 결실류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맛있으면서도 키우기 쉬운 나무로는 살구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은 살구나무와 같이 핵과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러한 핵과류는 나무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서 키우는 재미가 크고 과일 맛도 좋은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두나무와 복숭아나무는 병충해가 심한 편이어서 관리하기가 어렵지만은 살구나무는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살구나무는 과일뿐만 아니라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으로도 큰 즐거움을 주는 나무입니다. 춥고 긴 겨울철이 지나고 매화꽃과 함께 제일 먼저 화사하게 피어나는 살구꽃은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인기 있는 살구 품종으로는 핫코트 살구를 들 수 있습니다. 과일도 크고 깊은 맛이 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핫코트 살구나무는 수분수가 있어야지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초화나 산형 3호를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초화와 산형 3호는 꽃이 많이 피는 풍산성 품종으로서 자가수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따라서 한 나무만 심으시려면 이러한 품종을 심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살구나무는 가지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키우는 개심 자연형으로 수영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공간적 제한이 없는 텃밭에서는 가지 기울기를 60도 정도로 낮게 잡아가는 게 바람직스럽겠지만 장소가 좁은 정원에서는 가지들을 안쪽으로 조금 모아서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키우기 쉬운 나무로는 무화과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집에서 잘 키우면 아주 달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좋아할 열대성 과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나무가 키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완전 100% 무농약으로 키울 수 있는 과일나무는 이 무화과나무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화과나무는 추위에 좀 약한 편이어서 중북부 지역에서는 노지 재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단점은 화분 재배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쉽게 키워볼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대성 작물이라서 관상 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은 수확기가 짧아서 오래 두고 먹기가 힘든데요. 무화과 나무는 아래서부터 위로 하나씩 하나씩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따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많이 생산하고 싶으시면 화분의 크기를 큰 걸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화분의 크기에 비례해서 열매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화분에서 땅으로 옮겨 심으면 열매 열리는 숫자가 대폭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잘 안 열린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부분 햇빛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와 대비 등 양분 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유의하시면 누구나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화분에서 노지로 무화과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심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담벼락 밑에 심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화분 재배 시 겨울철에 오면은 반드시 월동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빈 방이 있다면은 빈 방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지만은 노지에 보관 시 헌옷이나 뽁뽁이 등으로 보온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모르면 쉽게 죽는 나무이지만은 중요한 사항 두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잘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블루베리는 키우기 쉬운 나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혹시 조금 어렵다고 해도 키워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최고 유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실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는 과일로서 항암,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나무입니다. 브루베리 나무는 무엇보다도 병충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달려있는 동안은 소독을 해주지 않아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블루베리는 산도가 4.5에서 5.0 pH 사이인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피트모스를 이용하고 물만 3일에서 5일 정도 간격으로 꾸준히 주시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누구나 잘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브루베리 품종도 너무 다양해서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품종으로 선택하면 무난할 거라 생각합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추위에 강하면서도 대과이고 맛이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듀크 품종이 무난할 걸로 생각되고 대전 이남 지역의 경우 매도락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루베리는 땅을 파고 심기보다는 두둑을 만들고 두둑 위에 심어주는 게 훨씬 생육에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두둑을 소나무 잎이나 소나무 껍질, 톱밥 등을 이용해서 멀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는 속성수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크게 자라는 실속이 있는 과일나무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신품종들은 맛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태추단감은 과육이 아주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서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단감을 먹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여름 날씨가 예전과 달리 고온 다습해지면서 감나무도 소독을 전혀 해주지 않으면 품질 좋은 감을 생산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일수에 비해서 병충해 강한 편입니다. 월동 병해충 방제 대책으로 석회 유황합제와 기계제를 이른봄 살포해 주시고 꽃이 피는 전후로 해서 두어 번 소독해 주시면 별 무리 없이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감나무는 추위에 조금 약한 나무입니다. 단감나무가 추위에 제일 약하고 그 다음은 대봉감나무 그리고 둥시감나무 순으로 추위에 약합니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위에 키우고자 하는 감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 후에 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북서풍을 잘 맞지 않는 그런 장소에 묘목을 심는 게 중요하겠고요. 겨울철에 지프로 하단 부분을 감싸주는 게 월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나무는 모가나무입니다. 모가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훌륭한 조경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순경이면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모가나무의 얼룩무늬 숲이도 보기가 아주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과일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외피가 너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모가나무는 예외적으로 깔끔하고 단단해 보여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모가나무는 분재로 키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듯이 강전장에도 잘 견디고 적응을 잘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향에 맞게 수영을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모가나무는 모가청을 만들면 훌륭한 과일나무로서 역할도 합니다. 워낙 향이 좋은 과일이어서 모가를 얇게 썰은 후 설탕과 시럽을 함께 혼합해주면 훌륭한 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가청을 만들 때 생강을 추가해주면 더욱 자극적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가나무도 병충해에 아주 강한 키우기 쉬운 나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나무는 복분자 나무입니다. 복분자 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는 속성수인데요. 심고 나서 1년만 키우면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복분자 나무는 병충해에 강한 편이어서 무농약으로 키워도 충분히 수확이 가능합니다. 복분자 나무는 6월 중순경에 수확하는 토종 복분자와 7월 중순경에 수확하는 계량종 복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종 복분자와 계량종 복분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토종 복분자는 가시가 있는 반면에 계량종 복분자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종 복분자의 열매 크기가 토종 복분자의 열매 크기보다 2배가량 크기 때문에 계량종 복분자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분자 나무를 키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복분자 나무는 덤불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폴대를 받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